어떻게? 작은 불. 그거는 지지에서 얘기지. 지금 이거는 하늘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 하늘에 작은 불이 어디 있냐? 별. 그렇지, 그렇지. 이건 별이야. 별. 자, 무토라는 것은 땅에서는 가공하지 않은 흙이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하늘의 독특한 기운을 논한다고 하면은 이 무토라는 거는 노을로 노예요. 노을. 노을 하자를 그러니까 노을. 저녁 노을 할 적에 노을. 한자로는 노을 하자를 써요. 무토는 노을하다. 그 다음에 기토라는 것은 지금 여기 기토가 들어왔잖아요. 기토라는 거는 구름을 의미해요. 구름. 구름. 그 다음에 먼지. 구름과 먼지. 한약에서는 가루약. 가루약을 기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라는 거는 구름이다. 구름은 불순물이 많이 껴있는, 먼지가 많이 껴있는 게 구름이죠. 그 기토는 구름으로도 나고 저거는 먼지 흩어질 산자란 말이에요. 그 먼지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경금이라는 것은 달로 보는 거예요. 달. 그 다음에 신금이라는 것은 서리. 임수라는 거는 땅에서는 대수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요거는 가을 추자 써가지고 추우. 추우라는 건 가을비. 요거는 서리. 개수라는 것은 추운 우. 봄비야, 봄비. 간목이 나무인데 기토가 뭐예요? 먼지. 먼지가 가득 찼어요. 그럼 나무가 사려에 죽어요. 나무가 햇빛을 못 받으니까 광합성장을 못 하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 고사해. 고사해서 이제 뭐로 가는 거예요, 이제? 흙으로 가는 거죠. 그 흙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을경의 합은 경중의 합이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맷돌로 생겼죠. 네. 맷돌의 손잡이를 뭐라고 그래요? 멍텅구리. 왜 멍텅구리야?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는 맷돌 있고 손잡이에서 맷돌을 어떻게 굴려? 그러니까 이 맷돌이라는 것은 무겁죠. 요 뭐예요? 어처구니는 경이죠. 가볍죠. 그런데 맷돌은 무겁고 비중이 크지만은 가벼운 그 어처구니가 없으면 활용을 못하죠. 그러나 성질은 뭐예요? 성질은 맷돌의 성질, 경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맷돌로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을경의 합은 뭐냐? 옛날 경운기를 보면은 시골에 하면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막 지금은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지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돌려서 했잖아. 큰 그 쇳덩어리를. 쇳덩어리가 무거울 중자. 이 손잡이는 뭐예요? 가벼울 경자.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이게 도끼날이야. 도끼 손잡이. 자, 이거는 경금이야. 도끼 손잡이는 뭐예요? 을목이죠. 그러나 이게 합하면 뭐예요? 도끼로 표현하지 을목으로 표현을 안 하잖아. 도끼하고 도끼자라고 했는데 도끼 갖고 와라 하면은 도끼 날만 갖고 와? 같이 갖고 오는 거잖아요. 같이 갖고 오는데 그걸 다 도끼라고 부르는 거야. 요 놈이라는 녀석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얘에 비해다 보면 얘로 전부 다 이름이 뭐예요? 속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을경의 합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자, 병신의 합이라는 건 뭐냐? 병화는 태양이라고 그랬죠. 자, 요 신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지의 오해가 속성을 우리가 배울 텐데 신금은 가공한 금속이야. 가공한 금속이니까 뭐예요? 가공한 금속. 네, 첫째는 귀금속. 두 번째는 뭐예요? 호미. 그 다음에 낫. 세 번째는 뭐예요? 수술칼. 그 화가가 하는 뭐예요? 조각칼. 그 다음에 뭐예요? 차바퀴. 이건 전부 다 신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들이 쓰는 낫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집에 농부들이
낮에 그냥 종일 풀을 베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때는 광에다가 이렇게 낫을 이렇게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저녁 때. 그럼 다음날 아침에 와서 농부가 또 일찍 일을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광문을 열어보고 낫을 이렇게 보면 낫에 뭐가 있어요? 조그맣게 미세하게 이슬이 맺히잖아. 낫이 태양 밑에서 일하다 보면 뜨끈뜨끈해지잖아. 여러분들 여기 농사를 져봤어? 아주 그냥 편리한 세대로구만. 고생 안 해본 세대야. 그러니까 나도 농사는 안 지어봤어. 근데 농촌에서는 이제 절에서 생활하다 보면 농촌에 많이 있어봤지. 낫이 뜨끈뜨끈해. 여름에 저기니까. 그러니까 겨우 이제 들어가서 저녁 때 농부가 벽장 속에다 저기 창고 속에다 이렇게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또 다음날 아침 일을 하게 보면은 찬기가 있어. 이슬 같은 게 맺혀 있단 말이에요. 뜨끈뜨끈한 거를 찬기다 밤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찬기가 있죠. 그 병신합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병신합수라는 거는 물의 양이 많은 건 아니지. 그러나 물이지. 합해가지고 물의 성질을 띠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월간에 병화가 있고 연간에 신금이 있어요. 요거 일간이니까. 그런데 여기 해수가 있고 여기 병자가 있다 하면은 병신합수는 아주 미세한 이슬과 같은 존재인데 자기 자리에 자수, 해수가 있게 된다면 이제 뭐로 밖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 이술이 이제 간개수로 밖에 들어가는 거야. 간개수라는 건 뭐냐면은 광덕산에 쫄쫄쫄 내려오는 물. 물대간자 계곡개자야. 계곡의 물. 간개수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수를 보면은 먼저 떠올리는 게 간개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데, 간개수라는 것은 산골 계곡에 쪼락쪼락 흘러내리는 물. 그러니까 병신의 합수는 이슬과 같은 존재인데 자기 자리에 자수, 해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커지는 물로 바뀌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정림의 한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정화라는 거는 지지로 본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불이라고 그랬죠? 이제 좀 배울 거예요. 화로불이다, 아궁이불이다. 자, 임수라는 거는 대해수인데, 대해수라는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온갖 쓰레기 같은 거, 불순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섞여 있는 게 임수죠. 그래서 임수라는 거는 옛날 이 화로에 어머니가 소설고를 넣고 떼는데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를 넣어요? 온갖 잡탕거리를 다 집어넣죠. 정림의 합이라는 것은 아궁이 속에다가 쏟아내 온갖 잡탕거리를 다 집어넣고 있는데, 여러분들 악교 성질이 뭐예요? 악교는 옛날에 민어라는 물고기 있죠. 민어 불에를 갖고 한참을 끓여 놓으면 그게 악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림의 합목이라는 것은 불을 떼고, 임수라는 건 온갖 잡탕거리니까 민어의 불에를 집어넣고 오래 끓여놓으면 그게 악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목수가 나무를 이끌려면 지금 못이 없잖아. 그러면 민어 불에를 끓여가지고 끈적끈적 악교를 만들어서 접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유성 페인트, 그 다음에 무성 페인트. 그 페인트를 보면 정림 한목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뭐 발포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발라 놓으면은 한참 지나면 딱딱해지죠. 그러나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야? 아, 여기가 아직도 돌처럼 딱딱한 건 아니고 좀 부드러운 기가 있어. 정림의 한목은 그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악교를 여러분들이 떠오르고 유성 페인트다. 페인트를 바르면은 물기지만 놔두면 딱딱해지잖아. 유성 페인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게의 합파는 뭐냐 하면은,
요 설명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초는 한 2달만, 내가 바빠서 한 2달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무게합하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질라고 해요. 그런데 저녁 노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요 천기는 저녁 노을 하라고 그랬죠. 노을아. 저녁 노을이라는 것은 노을이 밝은 색은 뭐예요? 먼지가 많이 껴있을 적에 노을이 밝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은 노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뭐냐면은 먼지가 많이 껴있을 적에, 맑은 날씨는 노을빛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먼지가 많이 껴있을 때 보면은 저녁 노을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뜨게 되잖아. 그런데 개수라는 거는 비니까 비가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주 그냥 은은하고 휘황찬란한 노을이 비가 오니까 먼지가 다 없어지니까 뭐예요? 밝은 태양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무게합하라고 하는 거야. 무토하고 계수가 합해서 왜 화해성질을 띠느냐? 무토라는 놈은 본래 하늘의 기운으로선 뭐예요? 노를 의미하는데, 계수가 이슬비가 내려가지고 먼지를 전부 다 쓸어내리니까 태양, 뉘엿뉘엿 지는 태양 본연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건 화해성질이죠. 그래서 무게합하라는 것은 저녁 노을이 이슬하고 합해가지고 먼지가 싹 가신 후에 뉘엿뉘엿 질라고 하는 태양의 기운이다. 태양의 저녁 때 기운이 질라고 하는 기운이니까 뭐예요? 화기가 맹렬하진 않죠. 예? 그걸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떠올려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간의 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5가지 합인데,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요거 저거를 신간에 음. 신간 같은 경우는 일간이 경금인데 음. 이쪽에 을목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2개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이 쟁합이라고 하지. 쟁합. 그 남편이 본인 만나기 전에 또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 여자친구를 보는 거야. 그래 안 그려?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간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충이라는 게 있어요. 천간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걸 번호를 매기면 1번, 2번, 3번, 4번, 임의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돼 있죠. 합은 1에다가 5를 더하면 6이죠. 갑하고 6하고 합이고, 2에다가 5를 더하면 7이니까 을하고 경금하고 합이고, 3은 병화인데 5를 더하면 8이니까 신금하고 합이 들어오죠. 충이라는 건, 간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갑목이 1인데 플러스 6을 해요. 플러스 6을 하면 7이 되는 거죠. 7. 경금. 플러스 6을 하면 이게 7번이 되죠. 요거는 우리가 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충. 그 다음에 을신충. 충은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이런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2하고 8이다. 이것도 충. 그 다음에 병임, 병은 3. 9. 병하고 임도 충이다. 그 다음에 정하고 개도, 정은 4. 개는 10. 이것도 충이다. 그러면 무기는 없어요. 왜냐면 충이라는 거는 대칭 방향에 있는 거. 봐봐요. 여기 갑이 있죠. 그 다음에 서쪽에 경금이 있죠.
병화는 남쪽이고 북쪽에 뭐예요? 수가 있죠. 그 대칭 방향을 우리가 충이라고 하는데 무기토는 뭐라 그랬어요? 중앙을 차지하고 있죠. 그 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기토는 빼는 거야. 그래서 갑경충, 그 다음에 을신충, 병림충, 정계충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자, 충이라는 건 뭐냐? 여기 잘 봐봐요.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 표시를 한 거는 충이라는 거는 부딪히는 건데 간목도 손상이 되고 경금도 손상이 되고 양쪽이 다 손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사주가 일간이 경금이에요. 요거 간목은 뭐예요? 월간이죠. 그러면 갑경충이 들어오죠. 거기 충이 들어오는데 잘 봐봐요. 이 사람이 2월에 태어났다. 2월은 묘월이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게 지지의 나무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간목이라는 녀석이 탄탄하죠. 그렇죠? 그러면 갑경충을 때린다 해도 간목은 많이 손상은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봐봐요. 갑술월이다. 여기는 경신금이다. 하면은 간목이 술월이면은 우리가 이거를 통근 뿌리를 받고 있냐 없냐 보는 건데 간목이 가을은 신유술은 가을 늦가을이 되잖아요. 늦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간목이 전부 다 낙엽이 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뭐예요? 시들시들하시잖아요. 시들시들하는 건 뭐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경금은 밑에 신금을 깔고 있으니까 이놈은 왕성해. 갑경충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부서지고 얘도 부서지지만은 얘는 더 많이 부서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이제 앞으로 육신이라는 걸 배우겠지만은 내가 극하는 걸 재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성. 그러면 내가 극하는데 음양이 같으면은 요거는 편재.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면은 정재. 정재 편재는 첫째는 재물로 보고 두 번째는 자기 처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사주가 보는데 남자 사주인데 월간지가 갑술이다. 그 다음에 일간지가 경신이다. 그러면 금금목이 되니까 이게 그 사람의 부인이야. 부인 누군지는 몰라. 여하튼 사주를 보러 왔는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목이 술토에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약해. 경금은 왕하죠. 충을 때리면 간목이 다 부서지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 선생님, 부인하고 이혼했수, 사별했수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이제 사주를 보는 방법.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혼으로 끝나겠어? 사별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주는 왜 어렵다고 하냐 하면은 강약을 그 판단을 못해 사람들이. 그건 왜냐? 건성건성 공부를 해서 그렇거든. 만약에 아까 마냥 인목이다 하면은 요 녀석이 자기 자리를 깔고 있어. 찌그렁찌그렁 다투긴 다투지만은 이혼까지는 안 가. 얘도 힘 있고 얘도 힘 있잖아.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에휴 애새끼 때문에 참고 살아야지. 이혼은 안 간단 말이요. 그런데 아까 마냥 갑술이다, 가보다 하면은 목생화 해가지고 간목의 기운을 뺏겨. 나무가 여름처럼 어떻게 돼요? 참 시들시들하잖아요. 시들시들한다는 건 뭐 힘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경금 왕해. 그럼 갑경충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인이 이혼했는데 부인이 도망갔느냐? 아니면 사별했느냐? 근데 이별이나 사별을 안 하고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판단이 수월하잖아. 여기는 화기가 왕한데 더더군다나 서음이
방학국 형성했어. 갑먹이냐? 죽을 지경이야.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야. 인생이 고통스럽겠구나. 여기는 아이고 금극모처에 처가 있는데 목생화 여름철에 갑먹이니까 시들시들. 얘는 자계절에 또 금을 깔고 왕의 갑경충을 때리니까 갑목이 다 부서져. 이혼했냐 사별했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반드게 충이라는 거는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는 거.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들이 둘이 있는데 헤비급 선수들이야. 그 헤비급 선수들은 한 대 치고받고 서로 힘의 가중이 거의 똑같죠. 근데 헤비급 선수하고 제일 낮은 플라이급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 플라이급이 헤비급 덩치 큰 녀석 한 대 툭 때려봐야 덩치 큰 녀석은 끄떡없어. 근데 헤비급 선수가 한 대 툭 플라이급을 때리면 어떻게? 이놈은 저리 나자빠지지. 그러나 헤비급 선수 하더라도 지도 조그만 타격이 있다는 얘기야.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감열쇠가 감나무야. 자, 농부가 도끼를 갖고 와서 나무를 자르려고 그래, 이제. 대들보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 나무라는 것이, 이거는 경금이에요, 도끼니까. 이거 나무는 감목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이 감나무를 잘라서 대들보를 쓰기 위해서 도끼로 한 번 때린다고 나무가 부러지냐? 안 부러지죠.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부러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금이 감목을 극한다고 하지만은 두 번, 세 번 감목 나무를 찍어대면 이 도끼날이 어떻게 돼요? 도끼날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갑경충이다 하면은 감목하고 경금은 충인데 갑목도 다치고 경금도 다친다. 갑목은 기둥이 손상이 되는 거고 이만큼 패여나가는 거고 경금은 도끼날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다. 똑같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천간에 충은 없지만은 충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얘도 다치고 그런데 천간에 충은 힘이 약하죠.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천간에 충은 열매가 떨어지지만은 다음에 또 열매가 나. 그렇죠? 지지의 충은 어떻게 돼요? 가지가 부서나가면 죽진 않지만은 가지가 다시 생겨서 열매가 맺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게 무슨 소리냐? 천간은 지지의 3분의 1 힘의 세기밖에 없으니까 천간의 충은 과일나무가 떨어질지언정 가하다. 큰 탈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지지의 충은 어떻게 돼요? 기둥이 부러지고 감나무 줄기가 다 부러지니까 감나무가 열리려면 또 몇 년 동안 걸리겠죠. 그래서 지지의 충은 불가하다. 그건 탈이 난다 그랬어요. 지지의 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나무 뿌리의 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이라는 거는 갑경충이다, 을신충이다, 병림충이다, 정계충이다 하는 걸 외워두고 충이라는 거는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는 거다. 천간의 합이라는 것은 부부지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결혼수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합이 돼가지고 갑하고 기토가 있는데 갑하고 기토는 뭐예요? 합이 돼가지고 토 국으로 바뀐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기해생이다, 갑자생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부인이 자기 남편 사주를 가져왔는데 월간지가 기해고 일간지가 갑자다 하면은 갑기합토다. 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갑기합토는 갑기합토인데 지지가 해자가 있을 적에는 요거는 뭐예요? 갑기합토가 된다고 하지만은 토로 밖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어렵게 표현하면은 합이 불화다. 합이 됐지만은 불화. 화됐다. 화됐다는 건 토로 바뀌는 걸 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화학일적인 화자죠. 합이 됐지만 불화다. 갑기합토의 성질이 있지만 토로 밖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그런데 기해는 기해야? 여기는 갑이냐? 아니야. 갑술이야?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사주를 대는데 기해월에 갑술일이야. 오, 그럼 선생님 갑기합토가 있네요. 갑토가 있어요. 그럼 지지는 월지는 해수고 일지는 술토죠. 토죠. 요런 경우는 갑기합토가 됐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마냥 기해가 되고 여기는 아까 뭐래요? 갑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갑기합토가 합이 되지만은 불화다. 화되지만 토로 바뀌질 못했어요. 불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은 양이고 기토는 음이죠. 양은 남자로 보면 등치가 크고 성질이 걸걸걸하고 기토는 여자로 보고 유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하고 기가 합해서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데 살림을 부모들이 승낙을 안 해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요 기토가 갑목이라는 녀석은 양이니까 버텨내지만은 기토는 음이니까 버텨내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기토가 갖고 있는 성질이 유야무야. 유야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제 기반이 됐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 이제 배우게 되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의 역할을 못해.